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단계에 갔었던 경험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중요한 주제는 항상 뒤에 나오는 거 아시죠? 군대 선임이 제가 제대를 하니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신도림인가 신림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반가운 마음에 나갔죠. 그때는 제대하고 백수였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뭐 나갔죠. 뚫레 나갔는데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군생활 하면서 특히나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잠깐 서류를 두고 나왔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어느 빌딩 지하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모여 있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선배가 어딜 잠깐 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원형 테이블에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장사를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했더니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 100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월세는 고정 지출비다, 인건비랑 빼면 뭐가 남냐, 장사가 뜻대로 될 것 같으냐 하면서 막 제 계획 자체를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사업은 일 안 해도 사람만 모집하면 된다, 똘똘한 몇 사람만 모아놓으면 일할 필요가 없다, 여행 다녀도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가게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면서 저랑 자기 사업을 꼭 같이 해보고 싶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뭉쳐서 같이 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또 와요. 그 사람도 또 똑같이 제 꿈을 뭉개요. 몇 명을 그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어떤 한 남자가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도 무척 외모에다가 신경을 썼어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옷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가방, 지갑 뭐 등등 아주 고급으로 럭셔리하게 다 차리고 나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차가 뭐다, 집은 뭐 몇 평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결론은 나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나도 여러분과 같았다, 좋은 기회를 만났고 도전을 했고 성공을 했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어 줄 테니까 믿고 함께 가자, 한창 연설을 하더니 끝에 가서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무슨 화이팅 넘치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박수를 짝짝짝 치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이런 걸 한창 하더니 그 강사가 저의 테이블로 오더라고요. 앞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뭐냐, 그게 되냐, 나처럼 해라, 우리와 함께 하자, 너만 똑똑한 게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앞에 사람과 다른 점은 옷하고 돈이 많다는 것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선임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장장 4시간 동안 쫄쫄 굶으면서 배고픈 걸 다 참아가면서 다 들어줬고 그걸 견뎌내고 결국에 사무실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중 나오는 길까지도 가입비가 얼만데 내가 내줄 수도 있다, 내가 너랑 꼭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다, 누구도 할 거고 누구도 할 거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다시 한 번만 연락을 하면은 나 연락 끊어버릴 테니까 나중에 밥이나 먹자 하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업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자기 개발이라는 산업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았어요. 다단계나 자기 개발의 상품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꿈이라는 물건을 팔아요. 다단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도 너도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져야지, 날 봐, 난 행복해, 돈도 많아,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녀 하면서 이게 책을 파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요. 다단계에서 돈 많은 상위 레벨의 강사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온 것처럼 자기 개발에서도 몇백억 벌었다, 몇천억 벌었다 하면서 자신을 뽐내죠. 돈, 차, 집, 옷, 액세서리 뭐 등으로 치장을 하고 나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해 라고 은연중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매우 닮았죠. 자기 개발의 첫 단계는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폄하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제 꿈을 못 이루는 100가지 이유를 말한 것처럼 자기 개발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성공을 못한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너는 성공을 못했으니까 성공한 내 말이 맞아 라면서 사람은 다 각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듣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독서를 마구 퍼부어요.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모자람을 느끼기 때문이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배워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심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날아다니는데 넌 뭐하냐? 습관도 만들고 일기도 쓰고 의지력도 기르고 창의력, 집중력도 기르고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갖춘 걸 자꾸 갖추라고 해요. 다단계 회사하고 일반 회사를 구분하는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동그란 원형 테이블을 써요. 야,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하면서 끌려갔는데 테이블이 동그랗다. 그러면 다단계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면접 볼 때 이 직각 테이블을 쓰잖아요. 그게 너와 나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형 테이블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장치예요. 자기개발 산업도 이와 똑같아서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독서를 함께 하고 토론도 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다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성공하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도록 말이죠. 또한 앞에서는 자신의 유능함을 막 뽐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해요. 우리와 다르게 넌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이잖아 라는 의심을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 자신도 어려웠다, 나도 밑바닥부터 올라왔다, 나도 실패했었다 라는 실패담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나 자기가 유리했던 상황들은 말하지를 않죠. 그리고 이런 실패담은 성공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해서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나도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성공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 방법만 쓰면 성공해 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는 부분도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에서도 똑같죠. 사실 이 부분은 종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신을 찬양하고 똑같은 기도문을 외우게 하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같은 신도들끼리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면서 계속 가입을 권유했던 것처럼 4명이 하고 있으니까 4명이 옳다고 하니까 네 생각은 틀린 거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자기도 만나보지도 못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말이 신뢰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타겟을 압박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고 받아들여라, 넌 돈이 없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해 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만 가입시키면 놀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부분도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면서 마음껏 살 수 있다 라는 자기계발서에서 내 방법을 따라해, 그러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라는 부분인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삶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봐, 성공할 수 있어. 노력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머리를 써야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몸으로 일하냐 이런 말이죠. 이 다단계하고 자기개발은 둘 다 공통점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많이 파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하면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물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낚시하기가 싫어가지고 돈을 내고 물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았는데 아주 비슷하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단계 회사의 이런 방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 개발이란 게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제가 비판하는 자기 개발은 자기 성공담이나 여기저기 막 사례들을 짜집기해서 책 팔아먹고 그런 자기 개발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자기 개발 책이나 강사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 이런 저질스러운 자기 개발이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쓰기 쉬운 책이 자기 개발 책 아닌가요? 옳은 말만 하고 거기에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암 환자 한 명이 바위 앞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암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연간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막 그 바위 앞에 가요. 8만 명 중에 한 명이 낫는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가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극소수, 1년에 뭐 한두 명? 뭐 이 정도 수준이 암이 나아요. 약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을 하는 단계가 있죠. 치료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시판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저질스러운 자기계발책은 민간요법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적용해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았다고 교황청 가서 암 낫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몸무게를 불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80kg까지 제가 찌웠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무릎이 아파요. 제 뼈대, 인대, 근육은 제 몸에 맞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강화가 되는데 나만의 체질이란 게 있어요. 키가 180cm면 표준 몸무게가 얼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맞는 걸까요? 180이어도 머리가 큰 사람이 있고 뼈가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근육이 잘 붙는 체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표준 체형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겠죠.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 성공 방법을 나누어 주고 싶으니까 그런 좋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업적, 돈 얼마 벌었다 이걸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100억 벌었다, 1000억 벌었다. 자기 자랑하는 거는 도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잘 있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고 자기 혐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자꾸 찾아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곤조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거죠. 요즘 근래의 자기 개발을 한 문장으로 부정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왜 기존의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못 하는 거죠. 돈 저도 좋아해요. 돈 벌어야죠. 그런데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연간 8천만 원 이상인가? 벌면은 만족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의미가 되지를 못해요. 어떠한 철학자도 10분 안에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만큼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서로 사장님 불러요.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알고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업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문 판매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발의 희생양인 거죠. 좋은 책이면 입소문으로 팔릴 텐데 왜 사람의 심리까지 조종하면서 설득을 할까요? 교육 목적이다 라고 하겠지만 정작에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없으면 그들의 바퀴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성공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정답을 물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줄게요. 네 답은 네가 찾아야지. 나는 내 방법밖에 몰라.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면 어떤 정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영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언더독 1년을 해보니까 알겠던데요. 대중은 어리석어도 개인은 뛰어나다는 걸요. 다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요. 다만 믿음이 약해서 잘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 개발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개발만 해요. 써먹지도 않을 거면서. 분명한 건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정답을 찾으러 다니세요. 저는 그런 믿음에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나 자기 개발이 종교처럼 숭배가 되고 있어요. 맹신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런 광기가 있는 시기에는 탈출해야죠. 팔고 나와야죠. 이제껏 이유도 모르면서 자기 개발만 계속했다면 왜 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성공한 사람들 걸 봤다면 실패한 사람 것도 보고 노숙자의 삶도 보고 골고루 보세요. 당연히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쉬운 방법도 아니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네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언더독의 영상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개발 산업 관계자분들이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좀 껄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영상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영상을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강해지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팩트플리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 사회가 실제로는 더 살기 좋아졌다라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많이 했어도 중요한 건 우리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계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왜 불안하고 흔들리는지, 그리고 왜 언더독은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이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번 영상에서는 강하게 과장되게 비판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그 효과를 자꾸 과대포장하니까 저도 비판을 강하게 한 겁니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좋은 책을 쓰시고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